야권이라고 얘기하는 곳,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솔 반문연대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마포포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을 어제 강연자로 불러서 이 보수 재집권 방안에 대해서 또 강연을 들었는데 범야권 대연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사선의 김기현 의원, 얼마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우리와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우리 체격 키워야 된다. 오선의 조경태 역시 국민의힘 의원, 이대로라면 우리 다 망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모든 정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재보선, 대선 모두 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밖에 있는 외부 인사까지 모셔와서라도 좀 승리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범야권 연대 필요성은 누구나 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그리고 야권 통합이나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주말에 국민의당에서 경선준비위원회의 네. 경선 룰이 아마 조금 정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이번 전해들어.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예,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경선준비가 그런 안을 내놓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선 룰을 조금 보면은 이게 어느 선까지 좀 외연을 확정하기 위한 규정을 이제 좀 변경할 건지, 네. 당 밖의 유력수자를 어느 선까지 좀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기준이 주말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연말부터 반문 연대를 경선판 전체를 좀 몸집을 키우기 위한 그런 네.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민주당 성향이나 네. 중도 진보층을 이렇게 좀 흡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서울시장 선거 구도는 약간 좀 요동치지 않겠나 네.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부소장님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사실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내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등을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일부 중진들 가운데서는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룰 같은 경우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00% 국민의 뜻을 반영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이 부분 정해질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문연대 가능할까요?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연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진영을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하나로 모아서 보수진영 후보들을 하나 일종의 이제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1대1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썼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야권연대라는 얘기가 과거에 이제 야권연대를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있었던 시절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선 때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딱 한 번 성공해서 야권연대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야권연대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이 참 연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야권연대라고 하는 게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당위나 필요성이 지지자나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서 먼저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뭔가 필요성, 정치적 선거에 의해서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자꾸 추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사이 간극이 넓어져서 결국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두고 그 상대를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거, 물론 투표의 본질 자체가 반대를 위한 투표를 하는 게 투표의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동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동인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문연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만큼 위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좀 이미 지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라고 안철수 대표라든가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인물들까지 같이 거론이 되면서 같이 연대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김종인식 정치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연대를 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보수 진영이 굉장히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다 같이 한 그릇에 넣어서 뭔가 이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이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추구하는 방식이 그렇게 후보들을 넣고 당내 후보까지 같이 넣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의 기대를 좀 높여가는 방식으로 후보들을 선출하는 과정들을 네. 밟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부지런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당내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얼마 전 김택진 게임회사 대표까지 만나고 다니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음 달 초에는 중진급 전현직 서울 지역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이 국민의힘 내 후보를 선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중진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에서 그렇게 후보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후보도 없고요.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됐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좀 반추해 볼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당시에는 후보만 내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상황이라고 불렸던 이상득 의원이 계속 만들어간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네. 올라오는 성장해가지고 올라온 후보가 아니라 선거 구도상 우리가 후보만 내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나 이런 데 도취됐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경제 프레임이나 이런 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가 나빴다고 하는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먹혔고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뭐 징역 17년이라는 아무도 지지자가 가서 눈물 흘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후보를 아래로부터 끌어올려서 후보 스스로가 성장해서 자기 팬덤을 만들고 지지자들 만드는 방식으로 뭔가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고 네. 누군가가 뭐 정치 구도나 아니면 뭔가의 선전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위에서 진짜 네. 킹메이커로서 내가 후보 딱 점 찍으면 진짜 후보가 되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들을 계속 끌어올려서 키워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그런 후보와 당당하게 대결해서 정말 뭔가의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볼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후보쯤 그래야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면 그런 방식을 생각하리라고 믿고 싶고요. 뭐 본인이 외부에서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소장님 혹시 좀 내용이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거론되시는 당내 그런 분들께서는 좀 중량감도 없으시고 인지도도 좀 낮으신 상황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이를테면은 뭐 안철수 대표나 네. 아니면은 뭐 유승민 의원을 조금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모진들은 모두 다 이제 서울시장을 좀 나가시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대표께서 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뭐 무슨 전략 공천 카드를 서울시장에서는 조금 쓰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다만 부산시장의 경우는 네. 조금 김종인 대표가 전략 공천 카드를 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후보들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글쎄요, 뭐 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시죠. 후보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특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 현역 의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뭐 반발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이 중앙당에 확인해 보면은 아직까지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히든 카드 공천할 만한 분에 대한 카드를 아직 버리지 않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현 네.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을 이제 전략 보전하게 된다면 약간의 반발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뭐 대선까지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좀 수긍하고 네. 선거를 치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권 연대에 앞서서 국민의힘 내에서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 나가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정치 이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